신라는 삼국 가운데 가장 늦게 나라를 세워 6세기 중엽에 한강 유역까지 나아갔고 육가야를 합쳐 세력을 넓혔다. 신라는 고구려 백제와 계속 싸움을 벌이면서 화랑도를 발전시켰고 태종 무열왕 때 당나라와 연합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멸망시키고 문무왕 때 매소성, 기벌포 전투 승리를 통하여 당 세력을 축출시켜 마침내 676년에 삼국을 통일하였다. 신라는 불교가 발전하여 나라 안에 많은 절이 세워졌으며 그 중에서도 불국사, 석굴암 등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남겼다. 원효, 의상 등 고승들이 불교를 통해 호국 정신을 기르고 마침내 삼국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신라도 삼국 통일 이후부터 점차 국력이 쇠약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56대 992년 만에 고려에 의해 망하고 말았다. 고구려와 백제가 망하자 그 나라 백성들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노력했지만 모두 신라에 의해 진압되었다. 고구려 부흥운동은 안승, 건모잠, 고연무, 백제 부흥운동은 복신도침 주류성, 흑치상지임존성, 비보사찰은 불교와 풍수지리설의 융합인데 지기가 약한 곳에 사탑을 건립하여 지기를 보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곳에 세워졌다. 신라 진성 여왕 때 일어난 원종과 에노이나는 기록으로 등장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농민봉기이다. 신라 하대에는 지방호족이 성장하여 선종을 수용하고 육두품과 결탁하여 지방 세력화하였다. 12개 소국의 연합체 국가였던 신라는 귀족회의인 화백에서 국사를 결정하고 골품제란 신분제를 두어 귀족의 권한이 막강했다. 지증왕 때에는 신라라는 국호를 처음 사용하고 이사부를 통해 우산 구굴릉도와 독도를 정복하였다. 지증왕 때 우경을 처음 실시하였고 경주에 동시전을 설치하였다. 버풍왕 때 이차돈의 죽음은 불교공인만이 아니라 왕권 강화에도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버풍왕은 금관가야를 정복해 영토를 넓히는 한편 율령을 반포하고 병부와 상대 등을 설치하고 지방제도와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는 등으로 왕권 국가의 기틀을 다졌다. 신라의 불교는 눌지왕 때 고구려의 무코자가 전하였으나 귀족들이 반발했다. 진흥왕 때에는 화랑제도를 국가조직으로 정비하고 대가야를 정복하였으며 한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하여 삼국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거칠부로 하여금 국사를 편찬케 하였다. 임신석 이석은 신라의 화랑이 3년 동안 공부할 책을 적어 놓았는데 유교 경전임을 미루어 삼국시대 이미 유교가 전래되었음을 보여준다. 진흥왕 때 단양의 적성 비백제의 성왕과 함께 한강의 상류 지역을 차지한 뒤 세우마 4개의 순수비북 한산, 마울령, 황초령, 창령비를 세웠다. 신문왕 때에는 김음돌의 난을 진압하여 귀족 세력을 숙청하고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또한 지방행정제도 구주 오소경과 군사제도 구서당 10정을 정비하고 국학을 설립하여 유학을 강조하였다. 신문왕 때 만파식정 만가지 걱정을 없애는 피리의 설화가 삼국유사에 전한다. 신라시대의 상수리 제도는 지방 세력 견제를 위한 인질제도였다. 고려시대는 기인제도. 성덕왕 때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관료 전정전의 지급은 왕권 강화를 의미한다. 신라 통일을 전후해 원효와 의상과 같은 고승들은 사상적으로 심오하게 실천적으로 대중 속에 파고 들어가 불교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신라 하대를 넘어오면서 의상이 개창한 화엄종을 비롯한 교종은 왕실과 귀족들만의 종교로 전락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롭게 선종이 일어났다. 의상의 화엄종은 신라 중대의 왕권 강화의 사상적 배경으로 활용되었다. 선종의 핵심은 도를 기성의 경전이나 문자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본질에서 찾는 것이다. 기성의 권위와 교리에 매이지 않는 점에서 선종은 새롭게 발흥하는 지방호족과 중앙의 육두품에게 절대적 지지를 받고 그들에게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 선종은 사회적으로도 계급의 평등을 주장했다. 선종 계열의 절들은 운영에 있어서도 승려와 신도 사이의 차별을 없앴으며 절 소속의 노비도 없애는 평등 사상을 실천했다. 이 점이 통일신라 말기에 민중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요인이 되었다. 교종은 불경교리 치중, 오교, 왕실 중앙귀족, 조형미술 발달. 선종은 참선 중시, 구산, 육두품 지방호족, 승탑 부도탑비 건립, 고려 건국의 사상적 기반. 장보고는 흥덕왕에게 남해와 동진화, 해상교통 요충지인 완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건의해 청해진을 설치하였다. 하지만 왕실의 지원은 전무했다.
그 당시 왕위계승 정쟁에서 패배한 김우징이 청해진으로 피난을 오게 되었다. 김우징은 구국을 명분으로 장보고를 왕위계승 싸움에 끌어들였다. 장보고는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경주를 공격하여 김우징을 왕위에 올리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다. 장보고는 신무왕 김우징 즉위 이후 청해진을 부하에게 맡기고 정계에 진출하여 감위군사란 고위직에 오르게 된다. 즉위 1년 만에 신무왕은 죽지만 그의 뒤를 이은 문성왕 역시 장보고의 정치적 지원이 필요하여 그에게 해군 참모총장이라 할 수 있는 진해장군까지 맡긴다. 미천한 출신의 장보고가 출세하자 골품제에 찌든 신라의 귀족들은 당연히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신라 귀족들은 정면 대결 대신 한때 장보고의 부하였던 염장을 사주해 그를 암살하게 된다. 당으로 유학간 최치원은 외국인을 위하여 설치한 빈공과에 합격하여 당에서 벼슬을 하면서 황소인한 때 격황소설을 써서 유명해졌다. 최치원은 17년 만에 고국에 돌아와서 당에서 지은 개원필경 등 저작을 헌강왕에게 바치고 국정개혁안인 시무 10조를 올렸으나 진골 귀족들이 수용을 거부하여 반영되지는 않았다. 좌절한 최치원은 야망을 버리고 신선 사상과 불교에 심취하여 산천을 떠돌다가 많은 글을 남기고 해인사에서 죽었다. 신라의 돌무지 넛덜 무덤은 도굴이 쉽지 않아 부장품이 온전하게 발굴되나 벽화를 그릴 수 없는 구조이다. 천마총에는 말 한 장의 그림을 그려 벽화를 대신하였다. 신라 말에는 귀족들의 왕위쟁 탈전이 심화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헌덕왕 때 김원창의 난이다. 원성왕 때에는 관리 채용을 위하여 독서 3품과가 시행되었고 황룡사 구축목탑의 건립을 주도한 인물은 선덕여왕 때 자장법사이다. 진성여왕 때 각간 위용과 대구와 상이 향가집인 3대목을 편찬하였으나 전하지는 않는다.